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10월 19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문재인이 먼저냐, 이재명이 먼저냐. 자, 누가 먼저 검찰의 소환이 될까? 강제수사에 돌입을 할까? 강제수사, 이재명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압수수색을 받았기 때문에 강제수사라는 표현보다는 지금은 누가 먼저 검찰의 소환을 받을까? 그리고 또 기소가 될까? 어떤 혐의로 기소가 될까? 이런 것들이 상당한 관심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의 소환 요구를 한번 받았지만은 그것을 묵살을 했었죠.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 감사원으로부터 서면 질문을 보내겠다고 통보를 받았지만은 대단히 무리한 짓이다 이렇게 발끈하면서 거부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검찰이 본격적으로 강제 수사에 들어가면은 그렇게 버티지는 못하겠죠. 자, 그래서 이 문재인, 이재명은 원래 뿌리가 다릅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친문이 따로 있고 친명이 따로 있습니다. 그동안 이재명이 워낙 여러 가지 수사 상황에 노출이 되고 또 대선에서 패배하고 지방선거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이재명을 중심으로 뭉치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친문, 친명이 갈라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왜 그러냐 하면은 친문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보호를 해야 됩니다. 친명은 이재명을 사수를 해야 되죠. 자, 그래서 문재인 보호파와 이재명 사수파가 갈라질 수도 있다. 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결과적으로는 이 분당 이야기까지 또 아니면은 이재명의 이 중도 하차설, 대표직에서 낙마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한겨레 일면 톱 기사를 보시면은 친민주당 성향의 언론이죠. 이 진보 진영의 긴장감이 저는 묻어 있다. 일면 톱 기사에 자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상당히 크게 이 기사를 실었는데 어제 제가 전해드린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문재인 정부 시절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한 기사를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국감 받는 날, 서욱 영장 청구한 검찰. 국감, 어제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죠. 법사위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적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그치는 것이 아니죠. 서해 사건 수사 이례적으로 초강수, 한겨레 기사입니다. 감사원의 수사 요청 나흘 만에 김홍희 전 해경청장도 구속영장, 전례를 무시했다. 정치적 논란을 키우고 있다. 민주당은 청부감사에 검찰이 호응한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국회 국정감사를 받는 당일 영장 청구라는 전례를 찾기 힘든 수사 방식을 택했다. 자, 이것은 이 진보 진영이 그만큼 긴장하고 있다는 그 방증입니다. 자, 조선일보는 일면 사이드톡 기사로 이 기사를 다뤘는데, 서해 피살 월북몰이를 한 서욱, 김홍희 영장. 자, 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기사입니다. 이 의미가 있는 그 일이죠. 전격적으로 영장을 친 것이. 자, 왜 그러냐면은 이 두 사람이 거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단 지난 6월에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 이 사건, 그러니까 서해 월북몰이 사건 관계자에 대한 첫 구속영장인데, 혐의는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서욱 전 장관은 그 자진 월북 판단을 문재인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니까 그냥 관련된 정보들을 막 삭제를 했습니다. 군사통합정보처리 체계, 밈스에서 삭제하거나 사건 관련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도록 지시한 혐의. 그리고 김홍희 전 해경청장은 이대준 씨가 월북한 것으로 조작하기 위해서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 은폐, 실험 결과 왜곡 이런 것을 했습니다.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가 있다고 하니 구명조끼를 이대준 씨가 입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 월북으로 몰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원래 타고 있던 어업 지도선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뛰어내렸다. 월북하기 위해서. 그렇게 발표를 했죠. 그런데 거기서 없어진 구명조끼는 없고
나중에 그 구명조끼는 아마 중국 어선에서 뭐 받은 것 같아.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조끼다. 자,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 보고서가 올라오자, 나는 그거 안 본 거로 할게. 이렇게 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명확한 증거, 그러니까 월북이 아니라는 것, 명확한 증거가 눈앞에 나타나니까 해경청장이, 나 그거 안 본 걸로 할게.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 김홍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 그러면은, 과연 윗선은 누굴까? 국방장관과 김홍희는 다른 라인이죠. 해경이고, 군 관련입니다. 그런데, 윗선관은 전 단계로 서욱 김홍희의 영장을 청구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다음 타깃은 누가 될까? 그 윗선. 일단 중앙일보 기사 보시면은 일단은 윗선으로 검찰 다음 타깃은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 감사원에서는 서훈을 이 은폐 조작의 그 지휘자로 보고 있다. 감사원 감사에서는. 그리고 수사를 검찰에 의뢰를 했죠. 20명을 의뢰를 했는데 일단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빠졌습니다. 자, 그런데 몸통이 있겠죠. 일단 이 서훈까지 갑니다. 감사원은 서훈이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한 뒤에 그 청와대에서 새벽 1시에 관계장관 회의를 열었죠. 그것을 소집한 뒤에 국방부, 국정원 등의 보안 지침을 내렸다. 그리고 이후에 피살 관련 첩보 100여 건을 또 삭제를 했다. 자, 그래서 이 검찰 안팎에서는 서훈 전 실장이,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이 사건이 발생한 9월 22일 오후 6시 36분에 이대준 씨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됐다. 그리고 9월 23일 오전 8시 30분에 이대준 씨가 피살됐다. 시신이 소각됐다. 이런 그 사건과 관련해서 대면 보고한, 문재인에게 대면 보고한 당사자입니다. 단독 보고를 했죠. 이 관계장관 회의를 해서, 자, 이렇게 이것을 월북이야. 이렇게 몰고 가야 돼. 하고 지시 다 내리고, 정리하고 나서 그것을 보고를 했습니다. 문재인에게 보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북측 해역에서 처음에 발견됐다. 그 다음에 이 피살됐다. 이것을 대면 보고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시 지시 내용이나 지침이 뭔지 이걸 파악을 해야 되죠. 지금 우리 국민이 이 북한 그 군에게 노출돼서 지금 위험에 빠졌는데 3시간 동안 아무 조치도 안 취했다. 그리고 피살되고 나서 이것을 월북으로 몰고 갔다. 이 두 가지죠. 국민의 생명에 대해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안 했다. 3시간 동안.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월북으로 몰고 갔다. 그리고 그때 김정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제대로 된 이 강력한 이런 규탄조차도 하지 않았다. 자, 이런 것들인데, 그러면은 과연 서훈이 대면 보고를 했을 때 문재인이 어떤 내용의 지침을 내렸는지, 지시를 했는지, 그걸 서훈으로부터 일단 파악을 해야 됩니다. 서훈이 들었으니까. 자, 그러면은 서훈에게 들은 내용을 가지고 그 다음으로 가야죠. 뭐냐? 문재인이죠. 바로. 자, 그래서 어제 그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도 치열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공방이 일어났습니다. 자, 민주당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조사 대상이냐? 이 민주당뿐이 아니고 국민의힘에서도 물었죠. 아니, 그럼 문재인도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 국정감사에서 그렇게 물으니까 어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증거, 법리만 따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증거와 법리에 따르는 것이고, 상황을 가정해서 이야기는 할 수는 없다. 자, 증거 이야기를 어제 많이 했습니다. 송경호. 과거에 조국 그 수사를 담당했던 인물이죠.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있으면서.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 주변의 이 부패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단호한 입장인데, 송경호에게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물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조사 대상인가? 자, 이렇게 문재인 보호막을 치기 위해서 물었겠죠. 여기에 대해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릴 수 없다. 그리고 내부 자료 삭제 등 혐의로 피의자 명단에 올라 있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 그리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도 구속 대상이냐 이 질문이 다시 나왔습니다. 일단 문재인도 수사 대상이냐 조사 대상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적 상황에 대해 답변 드릴 수 없다 이렇게 적답을 피하니까 다시 그러면 박지원 서훈도 구속 대상이냐 이번엔 조사 대상이 아니고 아예 구속 대상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송경호 지검장이 마찬가지 상황이다. 그런데 사건의 구체적 증거 관계에 대해 말씀드릴 수 없다. 증거 관계에 대해 말씀드릴 수 없다. 증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검찰이 나름대로 고발 사건에 따라서 수사를 해왔고 그리고 감사원이 별도로 또 감사를 했죠. 그래서 20명을 수사 의뢰를 하면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관련 자료를 몽땅 넘겼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두고 이 영장 청구 내용 그 국방부 장관 서욱에 대한 또 김홍희에 대한 이 영장 청구 내용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같아 해서 서로 이 짜맞춘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민주당 안에서 나오는데 짜맞춰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팩트가 분명하니까 혐의점이 분명하니까는 감사원이 감사하는 거나 검찰이 수사하는 거나 똑같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더 가능성이 높죠. 자,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증거들이 아마 차고 넘칠 겁니다. 증거가 차고 넘칠 건데 검찰이 확보한 증거가 그래서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사건의 구체적 증거 관계에 대해 말씀드릴 수 없다. 시간이 지나면 다 밝혀질 게 될 것이다.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확실한 증거를. 문재인을 향한 증거들을. 전주의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를 하면서 제대로 해야 된다. 수사 방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해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 수사에 성력은 없는 것 아닌가? 문재인도 수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따지니까 전주의 국민의힘 의원이 따지니까는 송경호 지검장은 일체의 고려 없이 또 증거 이야기를 합니다. 증거와 법리만 따르겠다. 증거.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감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국감장에는 정인 선서까지 다 하고 하죠. 자, 여기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소환을 받을 즉각 전격적으로 소환당할 그럴 가능성이 있고 또 기속 단계로까지 갈 수도 있다. 이 분위기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 자, 그 다음은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은 지금 조선일보 기사 먼저 보여드리면 3면 기사인데 재판, 수사, 국감, 이재명 사법 리스크 본격화에 야술렁. 자, 야당이 술렁이고 있다. 이 대목을 유심히 보시면 됩니다. 자, 야당이 술렁이고 있다. 이재명이 어제 재판이 시작됐고 수사받는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국정감사에서도 이재명 국감이 다 돼버렸는데 야당이 술렁이고 있다. 지금까지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 민주당이 심상찮다. 그런 이야기인데 조선일보가 단 부제는 이겁니다. 민주당은 정치 탄압 이렇게 계속 옹호를 하고 있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재명에 대한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다. 심상찮죠. 특히 당내에서는 성남FC 후원금 사건으로 기소를 당하면 대표직을 계속 수행하기 힘들 수도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지금 어제는 공판 준비 기일이라서 출석을 안 했죠. 이재명이 출석을 안 했는데 정식 재판이 시작되면은 이재명 대표는 매번 법정에 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선거법 위반이죠. 이것뿐이 아니고 다른 것까지 기소가 되면은 계속 법정에 나가야 됩니다. 당 대표가. 그리고 이 대표 앞에는 선거법 위반 외에도 줄줄이 검찰 수사가 지금 예정이 돼 있고, 이 민주당은 대외적으로는 밖으로는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지만 일각에서 당 안에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많이 나오는데, 특히 이재명 대표가 제3자 뇌물 혐의가 적용된 그 성남FC 사건으로 기소가 될 경우 과연 대표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느냐. 자, 이 이야기가 지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뇌물, 제3자 뇌물로 기소가 됐죠. 기소가 되면은, 제3자 뇌물로 기소가 되면은
뇌물 등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되면 당직 정지. 그러니 대표를 못하는 겁니다. 이것을 당헌 80조가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사건은 당헌 80조 적용 대상이 아닐 수가 있죠. 이 뇌물 이런 것이 부정부패라고 보긴 그러니까. 그런데 성남FC 사건은 부정부패입니다. 뇌물. 그래서 당헌 80조에 적용이 되면은 이 대표직을 수행할 수가 없죠. 다만 저번에 이 당헌 80조를 이 보완 장치를 만들었죠. 당헌을 개정해서 구제 장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당무위원회에서 그것을 정치 탄압이라고 규정을 하면은 구제를 할 수 있다. 자, 그런 것을 만들었지만 그 당무위원회 의장은 본인입니다. 이재명 본인이어서 셀프 구제책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이 셀프 구제책이 있더라도 정말 이 민망해서라도 낯두껍게 어떻게 대표직을 계속 수행을 하겠느냐. 그리고 반대파에서 그냥 있지 않겠죠. 그렇게 할 경우에 상당히 큰 자범이 내분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 당대표직을 수행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 목소리 당내에서 나오기 시작했죠. 부산의 친노 출신 이 전재수 의원이 이재명이 방위산업체 주식 매입 이 문제에 대해서 실망스럽다. 다른 그 지지자들은 대선에 지고 나서 널브러져 있는데 대선에서 출마해서 졌던 사람이 어떻게 주식을 직후에 살 수가 있느냐. 대선에 패배한 이후에 이렇게 공격을 시작했고 최재성도 친문입니다. 이 청와대 정무수석을 했죠. 최재성 전 의원도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주식 매매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야당을 이끌 지도자인데 그렇게 관리를 하셔야 되느냐 매우 아쉽다 이야기했고 신현영 의원 또 최성 저번에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했던 전 고양시장이 이재명에 대해서 비판을 시작을 했습니다. 대북 코인 사업에 연루됐다는 이유 이런 데 대해서도 계속 비판을 하고 있고 민주당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재명 대표 취임 이후에 누구도 비판 목소리는 못 냈던 것과 비교하면 지금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 자, 갈라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되니 이재명 쪽에서도 반격을 막 합니다. 안민석이 어제 나가서 무슨 갈치 정치 이야기를 했죠. 갈치 정치. 이 물고기 갈치는 작은 갈치를 잡아먹는데 이 전재수가 내부에서 이렇게 뭐를 잡아먹는 이 갈치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친명에 가려져 있던 친문도 수시로 모임을 하면서 활동 재개를 모색하고 있다. 자,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전해철을 비롯해서 친문 의원 10명 이상이 최근 1박 2일 워크숍을 가졌고 문재인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은 매주 평산마을을 찾아서 문재인과 다른 의원들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당 일각에서는 계기만 생기면은 다시 당내 권력 투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심상찮죠. 지금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문재인 수호파, 이재명 사수파 이렇게 갈리는 것 아닌가. 특히 이 이재명 사수파에서는 이 총선, 공천을 기대를 하고 아직은 당대표인 이재명을 적극적으로 같이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공천도 받고 하려는 건데 이것은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친문 진영에서는 공천에서 학살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을 중도 하차시키려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문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똘똘 뭉치다 보면은 이재명과는 척을 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당을 깨고 나가는 상황, 친문 쪽에서 뭐 그런 상황도 조금 예상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친문당, 친명당 이렇게 뭐 쪼개질 수도 있겠죠. 어쨌든 지금 검찰 칼날 앞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제가 흔들리면서 심상치 않은 그런 기류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먼저냐, 이재명이 먼저냐. 자, 이 상황에서 민주당 언론이죠. 경향신문은
법정 싸움 시작한 이재명, 리더십도 시험대에 올랐다. 이런 기사를 오늘 정치면에 냈습니다. 리더십, 이재명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자, 법정 싸움을 시작하면서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어떻게 이 민주당이 일사불란하게 자기를 보호하도록 만들 것이냐, 그 이야기입니다. 자, 문재인은 문재인이고, 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 기일이죠. 어제 SNS에 조작 수사에 대비해야 된다. 조작 수사, 이렇게 식으로 일종의 전쟁을 선포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정치적인 재판이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지지자들 결집시키려는 의도. 자, 경향신문이 기사입니다. 이렇게 씁니다. 민주당은 일단 뭉치는 분위기지만 이재명 대표 리더십은 시험대에 있다.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강한데, 다만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는 당에 장기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대장동,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자, 수도권 한 의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주당의 수도권 한 의원. 지금은 김건희 여사 편파 수사 문제로 당이 똘똘 뭉치는 분위기고, 이재명 대표도 강력한 리더십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 수사에서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내용이 나오면 이재명 대표도 휘청거릴 가능성이 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서울중앙지검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한 증거가 차고 넘칠 거라는 이야기를 했죠. 지금 이재명에 대한 수사는 워낙 강범위하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은 뭔가를 지금 검찰이 쥐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이 터지면은 이재명이 버티지 못할 거라는 얘기죠. 자, 끝으로 이 국민의힘 경선 이야기입니다. 동아일보 6면에 여당 당권 주자 10명이 거론된다. 그리고 비유는 민심에 기대고 친유는 당심에 기대기 때문에 전대룰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가령 비윤, 반윤이죠. 유승민 같은 경우는 역선택에 의해서 여론조사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민심, 나경원 의원은 그것이 역선택이 아니고 민주당이 만든 민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현재는 당원 투표 70, 여론조사 30인데 유승민이 계속 민심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친유는 여론조사 비중 확대, 여론조사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반대하고 오히려 100% 당원 투표를 하자, 이런 주장도 조금 나오는 상황이고, 이 출마자를 쭉 현재 자천 타천 거론되는 사람은 권성동, 김기현, 나경원, 안철수, 유승민, 윤상현, 조경태, 한교안 전 총리가 어제 출사표를 또 던졌습니다. 여당 당권 레이스 조기 가열 양상이 벌어지고 있고, 유승민의 집중 견제구가 들어가고 있다. 윤심 향배 결정적인 영향 전망이 되는데 뚜렷한 친윤 주자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기사들도 나옵니다. 뚜렷한 친윤 주자가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후보군 중에서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장관 차출설입니다. 장관 차출설. 이 권영세 지금 통일부 장관이 차출될 거라는 말이 뒤에도 증가에 파다하게 나돌고 있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차출설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총선을 통해서, 내후년 총선을 통해서 정치권에 등장할 것이라는 그런 관측이 나오는데, 어제 이 유상범 의원, 친윤이죠. 유상범 의원이 어떻게 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솥밥을 먹은 대표적인 친윤계인데, 유상범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디오에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 넘으면 한동훈이 총선 출마 가능성이 있다. 자, 중앙일보 신명 기사입니다. 40%가 넘는다는 것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으로 진입을 하면은 이 이야기가 되는 거죠. 지금은 상당히 민주당이 뿌리는 가짜뉴스들 이런 것들 때문에 국정 운영이 불안정해서 한동훈이 할 일이 정부 안에서 많습니다. 그런데 안정이 되면은 그 시점에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 이 이야기죠.
유상범 결국 대통령 지지율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 대통령의 지지율 40% 이상의 안정적 지지세를 받고 대통령실과 행정부처 운영이 자리를 잡는다면은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이 윤석열 대통령과 그 유상범 의원의 관계를 생각을 하면은 이 유상범 의원이 친윤계 의원인데 한동훈 장관 출마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띄운 것은 처음이어서 눈길을 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장관 차출설은 여당 당권 경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이 법사위 국감에서 그런 질문을 받았죠. 그 권칠성 민주당 의원이 혹시 총선에 출마할 계획이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한동훈 장관의 답변은 지금 현재 그런 생각이 없다. 지금 현재 그런 생각이 없다. 그러면 나중에는 할 수도 있다는 거겠죠. 자, 같은 검찰 출신 민주당 조홍천 의원은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자기 지지자들을 의식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아마 100% 정치한다고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10월 19일 보내드린 조간딱풀이었습니다.